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5개월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맞는 말 했다가 뺨 맞았어요. 정말 성질나네요. 남편이랑 3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연애 초반 때부터 경제력 없는 남친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친정도 넉넉하고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빨리 시작했기에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만난 지 1년쯤 안 됐을 때 남친도 취업을 했고 항상 제가 부담하던 데이트 비용도 남친 6, 저 4 이렇게 나눠서 데이트 통장도 만들었어요. 그때는 결혼 생각도 없었기에 딱히 남친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건 남친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남편이 시댁 빚 갚느라 모아둔 돈이 얼마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남친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결혼 미루자. 라길래 결혼하고 모아도 돼. 결혼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라면서 괜찮다고 설득했어요.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집은 우리가 해주마. 그래, 돈 걱정하지 마. 돈 워리. 돈 워리 세브리깡 무두셀라 구루미 허리케인의 담벼락의 서생원의 고양이엔 바둑이는 돌돌이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집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고 그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는 순수히 제가 모아서 산 집이에요. 빌라가 크기도 작고 작업용 스튜디오에 침대만 있는 구조라서 신혼집으로는 안 맞았어요. 남친과도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단 예물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아둔 돈을 합해서 그 밖에 결혼 비용으로 썼어요. 시댁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남친이 시댁 빚 갚느라 힘들어하는 걸 알았기에 딱히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친의 성실함, 사람 됨됨이에 반했기에 제가 좀 더 여유 있으니 제가 더 하자는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꾸 시댁에서 간섭이 들어오네요.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기에 저는 거의 집에 있습니다. 일이 들어오는 게 들쭉날쭉한지라 어쩔 때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 참 피곤해요. 결혼할 때 예단 예물도 안 했겠다. 상견례할 때도 딱히 우리 집 재산 이야기나 그런 걸 하지 않았기에 우리 집 재력이나 제 경제력을 잘 모르세요. 집도 남편이랑 저랑 둘이 모은 돈 합치고 대출해서 산 집인 줄 아십니다. 남편이 이제껏 빚도 꼬박꼬박 갚고 자기들 용돈도 틈틈이 해주니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계세요. 우리 방구가 돈을 많이 벌어. 그건 아닌데 결혼 전에 남편이 친정에서 지펴온 건 딱히 안 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보같이 그러라고 했어요. 주눅 들어있던 남편이 불쌍했어요. 제가 바보였죠. 남편은 집안 차이 나는 거 우리 집에서 알면 아들 팔려간다고 알아놓으실 분들이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매주 3-4번은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데 오시면 방치해 가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가실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무슨 일이냐? 라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옛날 분이시고 어차피 제가 하는 일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듣지도 않으실 분이라 적당히 맞춰주다 남편 핑계대고 나왔어요.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제 물건 뒤지면서 집에만 있는 애가 사치가 심하네. 이런 거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 가져간다. 라면서 옷 한두 개씩 집어가고 가져간다. 라면서 화장품 한두 개씩 집어가고 말하면 제 입만 아픕니다. 저도 돈 벌어요 어머니 하면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냐? 네 용돈이나 하겠지. 랍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얼굴 봐서 참자 했어요. 그러다 오늘 사건이 터졌네요. 작업물 보내놓고 최종 컨펌 받고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들이닥쳤어요. 밤을 새서 다크서클 내려온 눈 보더니 넌 시애미가 왔는데 동태 눈가를 하고 있냐? 눈 밑에 검은 거 뭐야? 야구선수야 뭐야? 다크서클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겠네. 라면서 시비를 거네요. 시누이도 옆에서 우리 오는 거 못마땅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그래도 그렇게 티를 내면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라면서 거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일하느라 밤새서 그래요. 라고 했더니 그물굴로 힘들게 직장 나가는 우리 방구 배웅이나 했겠냐? 아침밥은 챙겨줬냐? 반찬은 몇 가지나 하냐? 국물은 매일 새로운 거 끓이냐? 남자가 밥을 잘 먹고 나와야 일이 잘 풀리는 법이야. 저녁은 여기 와서 먹냐? 라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잠 못 자서 머리가 빙빙 도는 와중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옆에서 쨍알쨍알대고 또 안방에 들어가려는 시누이가 거슬려서 제가 인상을 썼나봐요. 시어머니가 너 뭐야? 표정이 왜 그따구야? 누가 인상을 쓰래?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호강하는 주제에 시애미를 개떡같이 하라도 유분수지. 라면서 삿대질을 합니다. 슬슬 스팀 오르는데 누가 그따구로 가르쳤어? 니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 정말. 라면서 친정부모님 걸고 넘어지길래 빡쳐서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집이 내 집인 건 아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가 왜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 제대로 사회생활 못 해본 년이 못된 건 죄다 배워왔네. 요즘 애들은 하도 공동명의 하면서 다 지건 줄 알아. 정신 차려 이거사. 라면서 소리 지르네요. 이미 빡칠 대로 빡친 저는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잘난 대가드님 취업 전까지 걷어먹인 게 저고 부모 빚 갚느라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어서 결혼 못할 뻔한 댁내 아들 인품 하나 보고 데려온 대인배가 저예요. 내가 내 소유의 빌라 팔고 친정에 들인 돈으로 구한 집이고 명의도 4명인데 어디가 당신네 아들 집이에요? 누가 정신 나간 건데요? 라고 소리 질렀어요. 말 끝나자마자 싸대기가 날라왔습니다.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시어머니 쳐다보니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남편 잡아먹으려니 시애미도 잡아먹으려고 하네? 내가 웃음니? 웃기게 생겼어? 개벽다구 같은 게 어딜 대들어? 라면서 달려들길래 나가! 신고하기 전에 나가요! 라고 악을 질렀어요. 그나마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가뜩이나 피곤했는데 뺨까지 맞아서 머리 빠졌습니다. 그 길로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 내가 누구한테 싸대기 맞았는지 아냐? 니네 엄마가 나한테 남편 잡아먹으려니래. 집해온 것도 나고 경제적으로 돈 주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을 왜 받냐? 나랑 이혼하던지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알아서 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끊을 줄 알아.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한테 쏟아내자마자 제가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무덤을 판 격이라 더 환장할 것 같았어요. 이 기회에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이혼을 하던지 할 겁니다. 시댁 찾아가서 남편 월급 통장이랑 내 통장, 집문서 보여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장가왔는지 톡톡히 보여줄 거예요. 누구 돈으로 생활하기에 남편이 월급의 90%를 시댁에 투자하는지 알게 할 겁니다. 어차피 그 집에 돈 버는 거 시아버님 뿐인데 빚 갚고 생활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다고 쏟아내고 올 작정이에요. 추가로 이제껏 가져간 내 옷, 화장품, 살림살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지고 올 작정입니다. 남편 전화 카톡 다 무시하면서 일단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오자마자 시댁에 갈 거예요. 생각 있는 남자라면 지 와이프 뺨 부은 거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 잡겠죠. 감 내려온다. 감이 내려온다. 훌룰룰룰룰룰룰룰룰루. 훌룰룰룰룰룰룰룰루. 감 내려온다. 영감이 내려온다. 훌룰룰룰룰룰룰룰루. 훌룰룰룰룰룰룰루.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요즘 뭐 특별한 재밌는 일이 없네요. 시간만 빨리 가고 나이 1살 2살 먹을수록 점점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37주 만삭 임산부입니다. 시부모님이 출산 전 고기 먹이고 싶다고 오라 하셔서 갔어요. 한우 딱 한 팩 사놓으셨더라고요. 560g. 어른이 4명, 6살 1명, 5명이 먹는데 한 근이요.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딸 고기 챙겨주며 밑반찬 끄적이며 밥 먹는데 신우네 가족이 저녁 먹으러 왔어요. 시어머니 저보고 나가서 삼겹살을 사오래요. 30대 후반 사지 멀쩡한 신우 부부, 중학생, 초등 고학년 조카도 있고 본인 아들도 있고 본인들도 60대 초반 정정하시면서 만삭 산모더러 한파에 10분 거리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오래요. 남편이 가겠다고 일어서니
너는 고기 굽는다고 먹지도 못했잖아. 라며 주저앉히고 몇 번 실갱이 하다가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안고 저도 애 챙긴다고 밥 반도 못 먹었는데 신우부부 조카놈들은 밥상에 둘러앉아 멀뚱멀뚱 쳐다보고 저는 당황하고 어이없어서 얼굴 빨개지고 다시 생각해도 기분 더럽네요. 시어머니 10,000원짜리 2장 쥐어주고는 다녀오래요. 딸한테 같이 가자고 옷 챙겨 입히고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이 전화했길래 배가 뭉쳐서 급하게 집으로 왔어. 경황이 없어 전화 못했네. 진통인가봐. 하고 끊었고 남편 허겁지겁 들어와서 대판 싸우고 사과하길래 화해했어요.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남편 출근 후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풀어드리라고 카톡이 왔네요. 내가 잘 말해서 화는 안 나셨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게 맞아. 너무 짜증나서 지금 손도 떨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진짜 배도 더 뭉치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께 전화드려서 뭐라 말씀드리면 제 속이 시원할까요? 우선은 출산 가방 챙겨서 친정에 가야겠어요. 너무 꼴배기 싫으네요. 추가 글입니다. 답답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친정에 와 있어요. 엄마한테는 사건 말 안 하고 애들 아빠가 너무 바빠서 친정 왔다고 거짓말했고요. 아침에 흥분해서 두서없이 대충 글을 썼네요. 조금 살을 보탤게요. 어제 시어머니가 삼겹살 사오라고 할 때 남편이 내가 갔다 올게. 방순이 힘든데 어떻게 가? 임산부가 감기 걸리면 약도 못 먹고 위험해. 내가 갈게. 몸 무거워서 걸음도 느려. 얘도 땡땡이 먹이느라 못 먹었어. 내가 얼른 갔다 올게. 서너 번 반복했고 전 대꾸 없이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너는 굽느라 먹지도 못했잖아. 얼른 먹어. 아이고 안 추워. 날씨 다 풀렸더라. 임산부라고 앉아만 있으면 아이 커져서 낳기 힘들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얼른 후딱 다녀와. 가만 듣고 있던 신우가 가지 말라 그래. 가기 싫다잖아. 그냥 반찬에 먹으면 돼. 방순아 그냥 앉아있어. 라네요. 신우가 제일 재수없네요. 계속 실갱이 하다가 제가 조카들더러 둘이 다녀오라 했어요. 5만원 주고 2군 사고 남은 돈은 가지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 추운 날 애들을 내보내냐? 날도 다 저물었는데 위험하게? 그냥 네가 후딱 다녀와. 금방 다녀오겠구만. 하면서 2만원 팔락팔락 흔드셨고요. 남편은 짜증 섞인 눈으로 본인 엄마 노려보고 있고 신우는 눈 내리깔고 젓가락 깨작깨작, 조카 애들은 눈치 보고 신우 남편은 시부랑 소주 까고 빡쳐서 딸 옷 입혀서 데리고 나왔어요. 귀 뜨거워지고 손도 떨리고 이 상태에서 말 더 섞으면 분명 심한 말을 하거나 울어버릴 것 같아서요. 지랄하면 남편도 지 엄마 편들 것이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 이런 거. 솔직히 남편이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전화를 하거나 20분쯤 후에 전화 와서는 어디야? 마중 나갈까? 이러더라고요. 시집 사람들 저 고기 사러 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고기 사러 가던 중 배 뭉치고 아파서 집에 왔다 하고 끊었고 남편 바로 달려와 대판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승질승질 냈고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너 잘못되면 어쩌냐고 울었어. 내가 미안하고 앞으로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신우에게도 비슷한 문자 왔고 어머님한테는 아기 안 보여줄 거야. 다시 이런 일 있기만 해봐 하며 넘어가줬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과드리라며 카톡 보낸 거예요. 남편 카톡 일십했는데 스스로도 찜찜한지 계속 카톡 전화 오네요. 계속 씹는 중이고요. 오늘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두고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내일 대화 나눠보려고요. 만족스럽게 사과하고 뉘우친다면 시댁에 전 안 가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고 시부모님께 사과하라며 고집 부린다면 친정부모님께 알리고 그 후의 일은 그때 되어 생각해보려고요. 댓글입니다.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남편 친정으로 소환해요.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가 만삭 임산부한테 한파에 심부름 시키냐고. 남의 애 임신한 것도 아니고 너 자식 임신한 건데 지 와이프 지 아이도 못 지킬 거면서 결혼한 거냐고. 내 딸 결혼시킨 거지 남의 집에서 심부름하라고 보낸 거 아니고 내 딸 그런 식으로 대우받게 할 거면 이참에 그냥 갈라설 거라고. 한파에 심부름 보내신 거 보면 손주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 양육권은 우리가 갖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빌 거예요. 시부모에게 풀긴 뭘 풀어요. 시모가 쓰니에게 사과하며 풀어야겠구만. 남편도 시모와 다를 바 없어요. 만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이 한파에 신혼에 먹일 고기 사오라는 게 어이없고 남의 일이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님 나간 사이에 한우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꼭 님이 심부름을 가야 했던 거고요. 늙은이들 머리 쓰는 게 그렇습니다. 남편 얼굴 보고 물어보세요.
나 내보내고 한우 구워서 맛있게 먹어놓고 사오란 소리가 나오냐고요. 추가 글입니다. 남편놈 퇴근하고 친정으로 왔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일 키우지 않고 남편만 쪼아서 잘 해결해보려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도 못하고. 저 정말 병구 맞네요. 누구도 얼굴 붉히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 했는데 그러면 저만 얼굴 붉혀지는 거였네요. 어느 분이 저 가고 나서 한우 더 먹었을 거라 댓글 달았는데 사실이네요. 남편이 친정에 오겠다고 카톡 보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속상해 하셨어요. 남편 오자마자 나 가고 한우 구워 먹었다며? 맛있디? 하고 물으니 엄마가 얘기했어? 하며 당황하네요. 표정 썩어 있는데 친정엄마가 우선 밥 먹고 얘기하자며 고기 사오라 남편 내보냈고 남편이 사온 고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사돈 드리라며 남편 손에 들려줬어요. 남편놈 얼굴 빨개져서 죄송하다며 안 나가는 거 아빠가 멱살쥐고 끌어냈어요. 아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고 엄마는 한숨만 쉬시고 딸내미는 무서워하고 남일이라면 이혼하라고 욕할 텐데 저한테는 현실이니까. 어제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하룻밤새 무슨 일인지 너무 무서운데 그 집 사람들의 정이 뚝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어요.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해야 숨 쉴 것 같아서 다시 글 남겼어요. 같이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사건이 또 생기면 후기 남길게요. 추가 글입니다. 딸 재워놓고 멍 때리다가 울다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글 써요. 불쌍한 여자가 오죽하면 저러나 하는 심정으로 이해해주세요. 죄송해요. 남편한테 장문의 변명 카톡이 왔어요. 지 변명도 아니고 지 애미 변명이요. 고기는 한 그릇씩 포장된 거 3팩이었고 신우네가 조금 늦는 데서 먼저 한 팩만 꺼냈는데 남편은 구워서 내 쪽으로 밀어주고 남편이나 시부모는 몇 점 먹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동이 나니 얄미웠더래요. 저도 한 서너 점 먹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소동을 몰랐다가 뒤늦게 아셨다는데 이것도 뻥이네요. 좀 먹을만치 넉넉히 사지. 라며 뭐라 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어찌나 잡았는지 엄마가 울었네 마네 용서해라. 고기는 너 나가고 바로 먹은 게 아니라 같이 먹으려고 기다려도 안 와서 전화했던 거고 어쩌고. 저나 제 부모님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왜 분노하는지 전혀 몰라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이 와중에도 진통 오면 남편 없이 병원 가서 애 낳을 생각에 서러워요. 혹시라도 진통 온 거 알아서 남편이 병원 쳐들어와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처음 글을 쓸 때는 단단히 혼쭐을 내고 고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막장 시댁이어도 내 남편만 제정신이라면 시가 연 끊고 어떻게든 살겠는데 시어머니 신우보다 남편이 더 싫어요. 고기 더 처먹고 저한테는 말 안 하기로 입 맞춘 것도 재수없고 그래놓고 아무 일 없는 척 지네 엄마에게 사과하라니 날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님들 말씀 다 맞아요. 할 말 다 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이고 시부모는 설거지 한번 안 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 갖고 치사하게 군 적은 덜어 있지만요. 맞벌이라 주말에는 서로 힘들어서 시가에 자주 가지 않아서 더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배는 자꾸 뭉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서워요. 남편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는데 혼자 애 낳고 키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할까봐 그게 더 싫어요. 두서없는 긴 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어쩐 일이냐고 받자마자 물으니 우리 방순이 어제 배 뭉치고 아파서 친정 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우리 방순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잘 돌봐주세요. 어제 미처 연락 못했다고 혼날까봐 주눅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니 전화 받으라고 전해주세요. 이딴 소리 하더래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 안 한 거죠. 시아버지가 어찌나 잡았는지 울었네 마네. 이건 뻥이죠. 그냥 지가 싹싹 빌면 넘어갈까 싶어서 지 부모에게는 제가 혼날까봐 전화도 못 받았나 보다 이러고 지 누나랑 짰나 봐요.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냐며 님들 모두 공분하셨던 내용 그대로 다다다 하셨고 우리 딸 그런 집구석에 다시 못 보내니 딸도 애들도 다시 볼 생각 마시고 이혼시킬 거예요. 거지 같은 집구석. 라며 마구 따지셨고 시어머니는 저 바꿔달라고만 계속 하시다가 전화 끊었어요. 그 후에 제 전화로 2통 왔고 안 받으니 문자도 못 하시는 분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라고 문자 보냈고요. 엄마는 개뿔. 남편놈 전화 와서는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라며 한숨 쉬고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애들은 어쩌고? 너만 기어나가면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걱정 마. 애들은 내가 키워. 애들 볼 생각 마라. 감정이 격해져 막말하는 중에 어차피 둘 다 자기 딸이라 자기네도 데려올 생각 없다 하네요. 딸 임신한 며느리라서 더 고기가 아까웠나 봐요. 그 와중에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저 가구 고기 꺼냈다가 시아버지가 방순이 오면 먹자. 해서 기다린 건 맞대요. 그런데 진짜 진통인 줄 알고 진통 왔다고 애가 바로 나오냐? 지금 가면 내도록 굶어야 하는데 먹고 가. 하고 시어머니가 하도 잡아서 못 이기는 척 처먹고 왔다네요. 이혼할랍니다. 기가 차서 더 눈물도 안 나요. 이런 놈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 난 왜 8년 만에 알았을까요? 전 멍청하고 병구 같지만 부모님께서 완고하시니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더 추가 글은 안 남길게요. 화내주셔서 감사하고 답답하게 굴어 죄송해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글 올리거나 할게요. 댓글입니다. 그렇게 한 번에 사과를 받고 넘어간다 칩시다. 남편이 쓴 일을 곱게 볼 것 같은가요? 글을 보아하니 쓴이보다 시모를 더 생각하는 놈인데 세 팩 사와서 쓴이 고기 사오라고 내보내놓고선 지들끼리 2팩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남편놈도 한몫 껴서 같이 처먹은 거고요. 남편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면 그런 짓 못합니다. 만삭인 아내는 추운 날 밖에 나가 있는데 그 고기를 목구녕으로 넘겼다는 데서 욕 나옵니다. 만약 나 같았으면 부모가 있던 없던 식탁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그런 놈이랑 또다시 산다 해도 시가 식구들이 쓴이를 제대로 대해줄 것 같은가요? 천말입니다. 시모나 시부나 시누나 딱 보니 괘씸하다 생각해서 더한 행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무시와 천대를 받고 계속 살아가고 싶으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애가 둘이면 솔직히 남편놈에게 맡기세요. 네가 딸내미 키우던 애기 키우던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제발 정신 단단히 동요매고 헤어지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친정엄마한테 개소리 한다던 막장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제 곧 돌되는 딸내미 하나 있는 20대 엄마입니다. 제목 그대로 지금은 인연 끊고 사는 막장 중 막장 시어머니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시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시아버지와 시할머니께서는 윗지방에, 시어머니는 아랫지방에, 그리고 저희와 저희 친정집은 그 중간쯤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값, 집값, 소문난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그곳에서 살고 계시고 신랑의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일 안 하시고 남자랑 같이 살면서 받는 돈으로 신랑 키우셨다고 해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까지 저희 시어머니는 주위에선 볼 수 없는 인자하고 멋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시댁 가서 설거지 한번 한 적 없었고 며느리 불편하다며 먼저 전화 한번 오신 적 없으신 분이었어요. 말도 잘 통해서 일주일에 2-3번 제가 전화드리면 신랑 욕도 하고 2-시간 걸리는 거리를 한 달에 1-2번은 놀러가서 자고 오고 같이 쇼핑도 하고 명절엔 고스톱도 치며 숟가락도 같이 쓰던 사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그러던 중 혼인신고하고 신랑 앞으로 등본과 건강의료보험증이란 게 생기면서 신랑 앞으로 카드 명세서, 건강의료보험 미납 명세서가 미친듯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하고 휴직한 후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신랑이 군대 휴가 나와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카드 2장을 득템하셔서 시원하게 긁고 다니십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신랑은 현금카드란 개념을 잘 모르던 때 모두들 안 쓰는 계좌 가지고 있으다시피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네요. 신용카드도 어느 누가 이걸 우리 엄마가 미친듯이 써댈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랑 신랑은 인터넷으로 내역을 쭉 훑어봅니다. 카드론 600만원, 할부 400만원, 일시불 200-300만원, 신랑 어렸을 때 미납됐던 의료보험료가 신랑에게 넘어온 약 1000만원. 지금은 그나마 법이 바뀌어서 미성년자에겐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네요. 그동안 다니신 병원비까지 청구되었어요. 같이 사는 아저씨랑 같이 긁으셨나 봅니다. 택시비, 외식비, 핸드폰 요금, 제주도 여행비, 친척 경조사비, 마트 가서 장 보고 같이 사는 아저씨 벌금 대출로 내주시고 차 기름값도 내고 이미 그때의 상황은 카드 한 장을 긁고 다니시다 미납돼서 끊긴 후 남은 다른 카드 한 장을 긁고 다니셨고 신랑은 당장 분실 신고하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 천사 같은 시어머니 내가 다 책임지고 갚아줄게. 하십니다. 그 후로 몇 차례 전화드리지만 잘 받지도 않으시고 땡전 한 푼 안 주십니다. 신랑이 일하라 하니 내가 나가서 접시라도 닦을까? 라며 신랑 전화 끊으십니다. 한 달 식비 생활품에서 10만원에 살아보셨나요? 임신하고 치킨 먹고 싶어서 울다 잠들고 한겨울에 냉방에 패딩 입고 TV 보고 그러고 살면서 돈 갚아 나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제 임신을 핑계로요. 빚 갚느라 친정에 많이 기댔고 덕분에 친정동생, 친정아빠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친정 식구들한텐 죄송해요. 다시 배로 돌려드릴 거고 잘해드리려고 저도 신랑도 노력 중입니다. 시어머니, 친정엄마께 그러십니다. 가까이 살며 애들 챙겨줘서 고맙다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애들 냉골에서 살고 임신한 애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카드값 갚아주셔야 애들도 편하게 살죠. 그때부터 시어머니, 친정엄마께 그릇 들고 던지는 신용하고 신랑한테는 너가 개야? 팔려갔어? 소리 지르고 난리입니다. 식당 이모들도 다 듣고 수군대시고 그렇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희도 연락 안 했고요. 그러다 애간장 타시는지 연락이 옵니다. 돈 주기 전까지 연락 안 할 거라니 야금야금 한 달에 30에서 50 정도 주시네요. 신랑한테 그러시네요. 내가 너희 장모한테 그딴 개소리 들어야 하니? 신랑은 노발대발하고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던 만삭이던 저는 눈이 더 뒤집어져서 신랑 따귀를 때리고 키우던 강아지랑 핸드폰을 챙겨서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 제정신 아니니까 이혼하자. 넌 니네 엄마 병원이나 데리고 가. 전화 안 끊고 끝까지 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 저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입니다. 신랑 본인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끊고 무릎 꿇고 저한테 빕니다. 그날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 며칠 후 써대낀 돈에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1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줘 놓곤 저한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화 카톡 하시고, 물론 신랑과 저 모두 시어머니 번호 차단했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돈 몇 푼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다시 차단을 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직도 후회 중이네요. 그때 그냥 끊을걸. 신랑이 명절 때 신랑 당직 써서 못 간다니. 방순이 혼자라도 보내라. 카드값 내느라 힘들어서 선물은 못 보내. 라고 하니 아들한테 욕 시전. 저한테는 욕 안 하시네요. 생신 때도 욕 시전. 애 낳고 열흘 된 며느리 올해는 몸조리 중이라 어버이날 못 챙겨드려요. 죄송해요. 내년에 챙길게요. 하니 울고불고. 50일도 안 된 애 데리고 혼자 내려오라 하고. 다행인 건 신랑이 더 노발대발하며 다 막아줘요. 이번 추석 그 전주에 애기 데리고 시어머니 댁 가기 전에 어디 잠깐 한두 시간 들려서 놀고 시어머니 댁 가겠다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같이 가자셔서 신랑이 싫다 했어요. 그 후로 전화 끊으시고는 연락 없으시네요.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전화하고 했었는데 그 일 있고부터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빚은 시어머니한테는 하나도 못 갚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니들이 돈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라. 하십니다. 신랑은 저보다 더 본인 엄마 치를 떨고 있고 본인 엄마한테 하도 소리 지르고 해서인지 시어머니도 아들이라면 펄쩍 뛰세요. 제가 뒤에서 시키는지도 모르고 저한텐 착한 며느리 하십니다. 본심은 아니시겠지만요. 들려오는 말로는 친척분들께 본인이 아들 카드 쓰고 잠수 탄 건 말씀 안 하시고 아들내애가 명절에도 안 오고 어버이날도 안 챙기고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욕하고 다니신다네요. 근데 웃긴 건 친척분들이 애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걔네들 좀 내버려 두라 하신다고. 곧 있으면 있을 돌잔치에도 신랑, 외가 식구들과 시어머니랑 알고 지내는 신랑 동네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초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나 둘째가 생겨도 알리지 않고 저희 딸 커도 친할머니 없다고 하기로 얘기 끝났고요. 시어머니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건강의료보험도 시어머니는 뺄 예정이에요. 이거 잘하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신랑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결혼해주면 설거지는 안 시키겠다는 약속 쭉 지켜주고 있고 전 아직도 바보 같지만 저희 집 세탁기 사용법도 잘 모르고 아파트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공주 대접받으며 살고 있어요. 딸내미한테도 멋진 아빠고요. 친정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빼며 자식 노릇 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 그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시할머니, 시아버지도 좋은 분들이세요. 시할머니께서는 차로 왕복 10시간 되는 거리를 저희 딸 100일 되시던 날 오시며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제가 빨리 오신 김에 증손녀 더 안아보고 가시란 말에도 아니야, 됐어. 나 여기 스타벅스에서 냉커피 마시다가 약속한 시간에 갈게. 하시고 정말 약속한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오신 고모님, 시아버님 밥 드시는데 그만 먹고 가자며 밥그릇 뺏으시고 후식도 안 드시고 새아가랑 증손녀 힘들다며 사진이라도 찍고 가라는 부탁에도 쿨하게 30분 만에 가셨어요. 아직도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네요. 시아버님도 무뚝뚝하실 뿐이지 저희 딸 아껴주시고 금일봉 선물 말없이 안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명절도 딸 돌 되면 간다고 하니
5살은 되고 나서 오라며 절대 오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할머니 시아버지 복은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 덕분에 모든 명의는 제 명이네요. 갚은 돈은 미리 시어머니 부양했다 생각하려고요. 그 정도면 싸게 친 거겠죠? 부족한 글솜씨라 뒤죽박죽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삭제하고 다시 올렸어요. 왜 굳이 삭제하고 다시 올리냐 하시면 나 돈 다 갚아서 기분 좋아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자랑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걸 남기고 싶었어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 오신다면 저랑 신랑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가끔씩 시어머니랑 자주 연락하시는 신랑 사촌형이 전화 오기도 하는데 뭘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1577 1000번에 전화하셔서 피부양자 상실 신고하려고 한다고 서류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로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사인한 다음에 다시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끝입니다. 사촌형한테 시어머니 이야기 옮기지 말라고 하세요. 옮기는 순간 사촌형도 안 볼 거라고 하시면 되죠.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 오면 지금처럼 스팸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도 좋은 신랑이 옆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시어머님은 아예 차단하시고 사세요. 저도 가족들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완전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님과 비슷한 이유지요. 제 앞으로 돈에 카드에 가족들이 제 명의로 못할 질 많이 해서 정말 힘들었네요.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저도 그 일 이후에 제 밑으로 되어있는 가족들 전부 뺐어요. 보험공단 전화하셔서 남편 밑에 있는 피부양자 시어머니 빼달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냐 물을 거예요. 사정 설명 구체적으로 잘 하시고 절차 밟으시면 돼요. 힘내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락 오면 어떡하긴요. 안 받으셔야죠. 연 끊고 사셔야죠. 남편분께는 어머니와 연 끊고 살라고 강요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남편은 남편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금전적인 지원은 앞으로 단돈 10원도 없을 거라고 못 박으시고 의료보험도 피부양자 상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고 좋은 시할머니 시아버지 계시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길. 시어머니만 기입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집안이네요. 썰닭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다고 생각만 하기 전에 신난다고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른 영상 보시기 전에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썰닭 하나 더 볼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설거지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맛있는 초밥을 먹었네요. 초밥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뭐 어쨌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12일 우리 아들 돌잔치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축의금 계산법에 지금 환장할 지경입니다. 결혼한 그해에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하던 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첫째 형, 둘째 누나 모두 결혼했으나 경제적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 흔한 상조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고 형제들이 모두 회사도 변변찮아 회사에서도 장례 도움 주는 거 없더군요. 처녀 때부터 제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쓰고자 들어놨던 상조 11년 납입, 6년 납입하고 잔금 반 정도 남은 거 연락해 상치렀습니다. 잔금이요? 당연히 제가 냈죠. 게다가 제 손님 정말 많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며 친구,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저는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픈 거 외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아이 임신했고 시어머님도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서운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각설하고 돌잔치 당일날 시어머니 한 분 오셨네요. 아주버님, 형님네 식구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인원 보증 60명 했는데 신랑 측 손님이라곤 시어머니, 신랑 친구 8명, 회사 동료 11명에서 총 20명, 그 외에 모두 제 손님이었습니다. 총 오셨던 분들은 84분이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손주 돌이라고 돌반지 한 돈, 현금 100만원 주셨고 그 외에 친인척들도 30만, 50만, 많은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계산하고 나서도 꽤 많이 남았고요. 돌잔치 끝나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잘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대뜸 돈 얼마 벌었냐? 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잘못 들었나 싶어.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남겼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 했더니 방구 손님들이 얼마 했는지 알아야 내가 나중에 그 사람들 잔치할 때 신경 쓸 거 아니냐? 라대요.
시어머님 돌반지 한 돈 해주신 거 말고는 없었고요. 신랑 친구들도 다들 10만원씩 했고 회사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형제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안 오셨고 봉투도 안 들려보냈네요. 우리 신랑 돌잔치 내내 표정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께 대략 200만원 정도 남편 손님들 쪽에서 들어온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랑 얼마 했는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라. 하시네요. 그게 왜 궁금한지 도무지 이해는 안 됐지만 시키는 대로 적어서 보냈어요. 총 175만원이더라고요. 문자 받고는 다시 전화와서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봉투 이름 다 확인했냐? 내가 번호하는 얼굴만 40-50명은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신랑 쪽으로 들어온 건 그게 다라고 그랬더니 한숨 한번 푹 쉬시고는 알겠다. 계좌번호 보낼 테니 월요일날 송금해라. 엥? 전 진짜 제가 헛소리 들은 줄 알고 네? 뭘 송금해요? 했더니 그때부터 다다다다 싸붙이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아들 손님이고 내 손주 때문에 들어온 돈인데 네가 가지려고 했냐? 사람이 양심 좀 있어라. 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전화해서 얼마 들어왔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니들 쓰라고 했을 텐데 지금 너 하는 꼬라지 보니 주고 싶지 않다. 그 돈 다 내놔라.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싸붙였어요. 그럼 어머니도 아버님 장례식 때 제 손님 앞으로 들어온 돈 정산해주세요. 그거 어차피 제가 그분들 경조사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어머님이 갖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했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네요. 나 참. 시엠이 돈 없다고 무시하냐? 시댁을 우습게 알아서 막 나가네. 니네 친정에 돈 조금 있다고 사람을 깔보냐? 라며 별소리를 다 하시더니 돌반지 내놔. 알겠다고 월요일날 택배로 보낸다고 하니 지금 당장 들고 와. 하며 난리가 나서 신랑 보고 가져다 드리고 오라고 옷 입혀서 반지 들려 보냈습니다. 남편 시댁 도착하자마자 전화 오더니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반지 갖다 주라고 남편 보냈냐? 이 방구 같은 거사. 하면서 욕을. 어머님께 신랑 바꿔달라고 해서 신랑 받자마자 어머님도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혼하자. 너 같은 놈이랑 못 살겠다. 어디서 그지건성이냐? 하고 소리 지르고 전화 끊었네요. 남편 놈 3시간 있다 기어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옷 갈아입고 자네요. 안 그래도 형제들 돌잔치 코빼기도 안 베고 친구 동료들 많이 안 와서 속상할 텐데 애꿎은 신랑이 다 뒤집어쓰고 병구되어 버렸네요. 그냥 175만원 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릴 걸 했단 생각이 드는 짜증나는 밤입니다. 후기입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새 글에 쓸까 하다 그마저도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새벽에 울컥하는 마음에 주절되고 닫아버린 건데 톡선에 올라갈 줄이야. 다들 공감해주시고 편들어주셔서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뒷이야기를 좀 써볼게요. 글 써놓고 침대에 누워 눈만 감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돌쟁이 아기 케어하려면 자야 된다고 체면을 걸고 있었는데 내가 잔다고 생각했는지 신랑이 쓱 일어나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지질이 궁상맞게 새벽 4시에 소주 꺼내 식탁에 앉아 울더군요. 누가 뭐래도 내 신랑인지라 쫓아가서 손을 잡았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겁나 쪽팔린다. 벙어리 된 것처럼 한마디도 못하겠다. 미안하단 말도 안 나온다. 엄마가 돈 욕심 남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화내니까 엄마가 별의별 불만을 다 쏟아내더라. 그 불만이 뭐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니까 신랑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매월 용돈 보내지 않은 거, 추석 설날에 용돈만 주고 음식값은 따로 챙기지 않은 거, 애기 낳고 산후조리 해준댔는데 귀엽고 산후조리원 들어간 거, 친인척 경조사 얘기해도 돈 보낸다는 소리 없었던 거, 모두 돈에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용돈 부분 참 이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나 봐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신랑이 시아버지 보험 들어놓은 거에서 이것도 제가 신랑이랑 연애할 때 닭다리에서 들어놓은 거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수익자가 신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생전에 투병하시느라 살던 집도 팔고 전세로 살고 계신 게 안쓰럽고 해서 그 돈 다 갖다 드리라고 아버지 목숨값 당신이 갖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드렸는데 그때 형과 누나가 틀어졌어요. 왜 자기네들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 다 줬냐고. 우리 신랑 저랑 7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3년째 살고 있으니 저 이 사람 10년 봤거든요. 착해서 삽니다. 병구같이 착했어요. 지가 손해봤음 받지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악역은 모두 제 몫이네요. 형 누나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사과하고 왔다길래 불같이 화가 나서 제가 뒤집었습니다.
그 돈 우리 신랑 앞으로 나온 돈이라고. 당신들이 누굴 주던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요, 어머님이 그 돈 5천 첫째 아들 사업자금 대셨더라고요. 목숨 걸고 나쁜 여자 될 각오하고 뒤집었는데 어머니가 홀랑 돈 갖다 줘 버리니 제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뒤로 용돈 끊었고 그 밑으로 줄줄이 있는 개소리도 씨부리던지 말던지 한 귀로 쭉쭉 빼면서 살았어요. 아무튼 이번에도 바보된 신랑 불쌍하고 짠해서 꼭 안아주고 천륜을 어떻게 내 손으로 끊겠냐마는 당신이 천륜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아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무지개 다리를 놔준다고 하고 파이팅 있게 잤습니다. 아침 8시에 시어머니 전화 오더라고요. 할 얘기 있다고 집으로 오신다고. 건너오시라고 했고 신랑 회사 보낼까 했지만 무슨 사단이 어떻게 나든 결말은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반차 내고 같이 기다렸습니다. 9시 반 되니 어머니 집에 도착하셨는데 손에 뭘 들고 오셨더라고요. 앉지도 않고 저한테 시아버지 장례식 조의금장부 툭 던지시더니 네 손님 체크해라. 오늘 중으로 정산해주마. 하시대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나 봐요. 식탁에 앉아 이름 보면서 체크하고 빈 종이 가져와 따로 리스트 적고 있으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다 체크하고 전부 계산해보니 825만 원이 제 앞으로 들어왔네요. 몰랐는데 저희 친정엄마, 이모, 삼촌, 외갓집 식구들이 다들 50만 원씩 크게 하셨더라고요. 딸 시집가서 시댁에 밑보이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 리스트 작성하면서 울컥해 울었네요. 리스트 다 적어서 드리자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라셨는지 한참 말없이 계시더니 넌 나한테 더 할 얘기 없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 있다고 리스트에 적은 825만 원에 시아버지 상주해드린 490만 원도 더해서 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 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 할 만큼 했고 돈 드릴 만큼 드렸고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는 거 다 해드렸어요. 용돈은 왜 못 받고 계시는지 스스로 아실 테니 얘기 더 이상 안 할게요. 설 추석 때마다 30만 원씩 드리는 거 적은 금액 아니며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 크게 봐서 음식하는 집도 아니고 명절 전날 마트 가서 같이 장 보고 계산 아번카드로 하는데 음식값 따로 챙겨달라는 거 웃기고 억지예요. 산후조리원 350만 원 했다 하니 그 돈 탐나서 들고 내려오면 조리해 주신다는 거 아니셨어요? 산후조리원이랑 똑같이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 어머니께 드리고 조리 제대로 못해 앞으로 아파야 되는 건 내 몫인지 이해 안 돼서 산후조리원 들어갔어요. 친인척 경조사 얘기하셔서 어디서 언제 하냐 가까우면 가겠다는데도 오지 말라 돈만 보내라 하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경조사 있었던 친인척한테 축의해줘서 조의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어머니 얼굴에 똥칠하는 걸까봐 거기에 전화해서 내가 보낸 축의금 잘 받으셨냐고 얘기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30분을 저 혼자 연설을 했네요. 막장 드라마의 결말처럼 시어머니는 저년 때문에 내가 나가 죽어야지 못 살겠다 하면서 가슴을 탕탕 치시며 비련의 여주인공이 돼서 나가셨습니다. 신랑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제 손 잡고 점심 먹으러 가자. 한마디 하네요. 설렁탕 한 그릇 진하게 먹고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진상 개진상 시어머니 또 연락하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이 구역의 개진상이 되어볼랍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상처 입은 제게 따뜻한 말, 시원한 웃음 보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모든 일을 잘 끝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따뜻한 지원 보내주신 분들께 이렇게 끝났다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 오늘도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사력을 다해노는 우리 아들을 재우고 신랑까지 재워놓고 커피 한 잔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글이 꽤 길어지더라도 그래서 다소 지루하더라도 무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요. 월요일 저녁 7시쯤 신랑이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했을 쯤 제 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1남 2녀로 제가 장녀, 둘째 여동생,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분히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시아버지 장례 비용을 이제와 토해내라고 한다. 이렇게 무서운 며느리 진절머리가 나니 애들 이혼시키자고. 저 이번 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치만 시어머니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무서운 며느리 키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전화를 하셨나 싶네요. 우리 친정엄마의 매서운 스토리를 풀자면 2박 3일 걸리니 그 부분은 고이 접어 넣어두고 친정엄마가 그러셨답니다. 사돈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하셔서 큰 소리 낼 정도의 일이라면 애들 앉혀놓고 어른으로서 혼낼 건 혼내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사리분별 못하는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말귀 못 알아듣는 동물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하셔서 애들 이혼시키자고 얘기하시는 연유가 뭐예요? 지들 좋다고 결혼했지 내가 결혼하라고 등 떠민 거 아니에요. 내 딸이 천사같이 마냥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는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대 먹은 아이라고 욕먹을 애도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가에서 벌어진 일은 시가에서 해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껴들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고 전화 끊으셨답니다. 궁금한 동생이 엄마 붙들고 늘어져서 무슨 일이냐 뭐라 그러시더냐 계속 보채봤지만 엄마한테 돌아온 답변은 딱 하나. 네가 알아서 뭐하게 밥이나 먹어. 동생의 전화를 시작으로 제 핸드폰은 콜센터가 되어버렸네요. 우선 신랑의 첫째 형, 그러니까 저한테 시아주버님이 전화를 먼저 하셨더군요. 재수씨,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든 잘했든 어른이신데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을 왜 크게 만드세요?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오셨어요. 노인네가 돈이 어딨어서 당장 그 큰 돈을 주겠어요? 더군다나 그 돈 우리 아버지 장래 조이금이었고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 돈 달라고 합니까? 기가 차더군요. 전화가 득달같이 달려올 거라 생각한 리스트에 전혀 없던 인물 1인이었습니다. 왜냐, 시아주버님은 저랑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인물이시니까요. 시아주버님이요, 우리 신랑은 당신 지갑으로 알던 인간 말종입니다. 군 제대하고 서울 올라와 직장 잡고 원룸으로 이사온 다음날 옷 한 보따리 싸들고 신랑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생각해놓은 사업 아이템은 겁나 많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남의 돈으로 사업하려고 드는 천하의 몹쓸 인간인데요. 우리 신랑 착실하게 직장 들어가서 200만원, 250만원 월급 받아오면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저랑 연애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사실 알고 나서 저랑 같이 적금 붙게 하고 보험 들게 하고 청약 들게 하고 이래저래 돈 묶어버리면서 돈줄이 끊겨버리자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짐 싸들고 튀어 3년간 연락 없었던 개차반이시고요. 그 3년 동안 더 악착같이 모아 전세 6천짜리 투룸으로 이사갔단 소리 듣고 다시 기어들어와 빌부터 빌빌대며 10만원만 20만원만 하다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신랑이 갑자기 경기도권으로 발령이 나면서 계약기간은 남아있어 바로 방 못 빼고 경기도권에 다시 원룸 월세로 방 잡고 형한테 계약기간까지만 살다가 형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어쩔 수 없지 뭐 하시더니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 방 빠진 거 말 안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지가 받아서 전세금 6천 들고 나른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입니다. 털털 빈털털이 된 우리 신랑 진짜 힘들어했고 그렇게 내년에 결혼하자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안해 로 바뀌었죠.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독이며 다시 돈 모아서 저랑 결혼할 때 3천 겨우겨우 모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런 신랑 더 끌어안으셨고 우리도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연탄 떼면서 시작했어. 월세로 시작하는 거 흉 아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차근차근 팔아나가면 된다. 하시면서 제가 모은 8천만원 중에 난데없이 대학교 등록금, 어학연수 보내준 비용,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준 값으로 5천만원 갚으라고 닥달하시더니 저랑 신랑 둘 다 딱 3천만원씩 들고 결혼하게 하셨고 시부모님들은 신혼집에 청소기 하나 안 놔주셨습니다. 형이 6천만원 들고 튀지만 않았어도 신랑 1억 저 8천에서 어디 전셋집이라도 해서 시작했을 텐데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빡치네. 아우. 아무튼 저에게는 진짜 살면서 마주치지 말아야 할 인물이기에 거침없는 막말이 나갔죠. 돈이나 갖고 그런 소리 하세요. 어디서 형 노릇이에요. 아주버님 하는 짓 보면 가족이라는 것만 빼면 사기꾼이나 다름없어요. 나보다 나이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네요. 앞으로도 나한테 아주버님이라는 단어로 불리고 싶으면 이만 전화 끊으세요. 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분 제 눈치 엄청 보시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보셔야죠. 동생 돈을 지금까지 1억을 헤쳐드셨을 텐데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갚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눈치라도 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겐 전화해서 좋을 거 없다고 판단했는지 신랑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잽싸게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로 뭐 그래 할 거 뻔하니까요. 신랑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 당신 10년 봤어. 10년 동안 오늘이 진짜 최악이야. 지금까지 당신 식구들한테 지갑 취급당하면서 돈 빼앗기고 산 거 당신 인생이니 뭐라 안 해. 그치만 이젠 달라.
나랑 아들내미 생각해서라도 그따위로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피해받지도 말고 살자. 알았어? 신랑은 고개를 끄덕끄덕 눈물이 한 바가지 고였더라고요. 신랑 전화기가 꺼져서인지 제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와, 둘째 아주버님이더라고요. 처남댁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어머니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지금까지 많이 참아온 거 아는데 이번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어?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한참 울다가 지금 가셨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도 말씀드렸네요. 아주머님, 아주버님도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쉽게 전화하실 수 있는 거였으면 돌잔치 당일날 축하한다고 한마디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비추셔서 저는 한국에 안 계신 줄 알았네요. 신랑이 아주버님 애들 돌잔치 때 어떻게 했어요? 애들 둘 돌잔치 다 쫓아다니고 돌반지에 약 20만원씩 넣어서 2번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돈백이에요. 우리는 땅 파면 돈 나오고 돈 쓸 데 없어서 전전긍긍하다 조카들 돈 챙긴 줄 아세요? 여기서 돌잔치 얘기가 왜 나와? 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왜 내가 이렇게 광분해서 진상에 널뛰도 뛰어대는지, 당신들이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 차분히 얘기해드렸습니다. 미안, 돌잔치에 일부러 참석 안 한 건 아니야. 처남댁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해야 될 것 같네. 실은 지난 6일 일요일에 어머니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형님네 연락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 그러다 지난번 어머니 생신 때 얘기가 나왔어. 그때 형님과 형수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얘기를 꺼내셨고 내 와이프도 넌지시 지금까지 있었던 불만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여자들끼리 잔치에 형제들이 안 가면 창피할 것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같이 가지 않기로 약속이 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못 가게 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차네요. 지난 어머니 생신 때 일이 뭐냐면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어머니 생신이 10월달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결혼을 5월에 하는 바람에 꼬박 3년 모두 어머니 생신을 챙기게 되었죠. 첫 번째에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는 어머니 생신이라 마음도 울적하실 것 같고 이래저래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경비는 80% 저희가 냈죠. 어머니와 저희 부부만 가자니 좀 마음에 걸려서 비행기 값과 숙박비만 저희가 내기로 하고 첫째 형네, 둘째 누나네를 모두 불렀는데 렌트, 기름, 식사 비용 대부분이 저희 몫이었습니다. 뭐 불만 없습니다. 저희 신랑도 월급이 400 가까이 되고 저도 그때는 임신 전이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대기업 5년차 대리였기 때문에 월급이 400 가까이 됐으니까요. 둘이 합쳐 800 버는데 그깟 가족 행사 한번 못 쏘냐 하는 심정으로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해 어머니 생신 한 달 앞둔 추석 모임 자리에서 첫째 형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엔 우리 어디로 여행 가냐고. 석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여행은 무슨 이라는 생각에 그냥 밥이나 먹자고 치웠습니다. 물론 어머니껜 현금 100만원 따로 드리면서 출산 앞둬서 생신 때 같이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됐다며 애기 낳고 또 놀러가자고 살랑거렸죠. 저희가 100만원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내심 첫째와 둘째에게 너희는 뭐 없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 때문에 내년엔 따로 하지 말고 돈 모아서 하자고 들들 볶더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었고 알겠다고 내년부턴 같이 하자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해 올해 생신이네요. 첫째 아주버님이 어머니께 생일 선물로 뭘 드렸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안마기가 갖고 싶다고 하셨다고 카톡으로 모두를 소환하시더라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홈쇼핑에서 나온 안마기가 200만원 정도 하더라. 이게 제일 좋다는데 기왕 사드리는 거 이거 사드리면 어떻겠냐? 뭐 따로 알아보는 것도 귀찮았고 알겠다고 그걸로 하자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막내야, 너희 집에서 얼마 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얼마를 하다니요? 200만원 n분의 1에서 내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막내네 집은 경제적 사정이 괜찮으니 조금 더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재빠르게 둘째네는 얼마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한참 뒤 둘째 누나 30만원. 이라고 하대요. 그러더니 첫째 형님이 우리 집도 여유가 별로 안 돼서 30만원 똑같이 맞출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참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싶더라고요. 그럼 200만원대 안마기에서 60만원 제외하면 140만원인데 그걸 우리 집에서 다 부담하라는 소리예요? 라고 했더니 묵묵부답. 됐어요. 장난들 그만하세요. 우리도 돈 없어요. 애 낳고 지금 신랑 외벌이로 살아요. 월세로 시작해서 2년 지나서 애기 낳고 겨우 전셋집으로 이사 왔어요. 탈탈 털어야 10원 한 장 없으니 똑같이 n분의 1 할 거 아니면 안마기는 사지 마요.
그냥 똑같이 30만원씩 어머님께 현금으로 드리던가 아니면 90만원대 안마기로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전 카톡 단체방을 나왔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행동이 첫째 형님, 둘째 형님에게는 아주 싸가지가 지천으로 없는 올케였나 봅니다. 아무튼 시어머님의 생신은 그냥 30만원씩 각자 드리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의 앙금을 돌잔치로 되받아치셨다는 얘기였죠. 둘째 아주버님께 다시 전화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앉혀놓고 얘기했죠. 난 계속 이렇게 병구처럼 못 살겠다. 니네 집 식구들 그지근성 정말 지긋지긋하다. 베풀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달라. 나는 돈 찍어내는 기계를 집에 놔두고 사냐? 당신과 나의 노동의 대가는 당신네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입히는 거야? 당신이랑 나 삼촌에 월 40만원 월세로 시작했어. 2년 월세로 사는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고 일을 악물고 살았어. 둘이 마트에 가서 스팸 3개짜리 묶음 살까 말까 10분 고민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린 그지같이 살아도 공경할 건 하고 베풀 건 베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할 만큼 했어. 그렇다고 해준 거 받았어? 시어머니 손주 태어났다고 돈 10만원도 안 줬어. 시댁에서 받은 거라곤 둘째 형님 내가 사가지고 온 배대저고리 2개였어. 난 그래도 감사했어. 비록 내가 지금까지 형제들은 돈 때문에 눈 흘기며 살아도 애들이 무슨 죄냐 싶어 첫째 둘째 조카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때때마다 10만원씩 20만원씩 책가방 사주라고 드렸던 돈, 명절 때마다 쥐어줬던 용돈, 잔치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부었던 돈, 나한테 고이 되돌아올 거란 생각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살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네. 이게 뭐야?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다다다다 떠들던 내 얘기 단 한마디 반박 없이 듣던 신랑이 아무 말 없이 핸드폰 전원을 켜더라고요. 그때 신랑 눈빛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할 몫은 다 했구나. 마무리는 신랑이 알아서 하겠구나. 시어머니께 전화를 건 신랑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이제 막내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끄더라고요. 물론 곧바로 저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왔죠. 신랑이 제 핸드폰 가져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신랑 회사 월차 내고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거지 같은 월요일을 보내고 오늘은 아침 일찍 새 식구 옷 챙겨 입고 차 끌고 나와 드라이브도 하고 외식도 하고 춥지만 동물원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었네요. 그치만 느낀 점은 돌쟁이 데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건 할 짓이 아니라는 거.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기간 다 못 채우고 이사가야 할 것 같다고. 부동산에 집 내놔달라고 말이죠. 오늘 전화번호를 둘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랑 아기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린 거죠. 참 끝이 허무하죠. 그리고 제 글도 끝이랍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식구들의 손을 놓는다는 거, 그거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질질 끌고 또 끌고 아프고 상처받고 패인 상처가 또 패이고 그게 흉이 되고 그간 많이 힘들고 또 처절했네요. 앞으로도 전 애 키우다 심심하거나 세상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지면 판에 들어와 글도 읽고 댓글도 남기고 할 겁니다. 자작이다 뭐다 말도 많고 못된 댓글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가끔 눈물 진하게 나올 만한 글도 울컥하며 같이 성질내줄 만한 글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은 글도 있으니까요. 액땜 한번 지나게 한 우리 세 식구, 내년에는 행복만 깃들라고 다들 축복해주세요.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추가 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댓글 보고 깜짝 놀랐네요. 자작이라는 댓글들 상처가 되네요. 몇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왜 나를 처남댁이라고 부르냐. 자작이라는 글들. 첫째 형, 나에겐 시아주버님, 나를 부를 땐 재수씨. 첫째 형의 부인, 큰형님, 나를 부를 땐 동서. 둘째 누나, 둘째 형님, 나를 부를 땐 올케. 둘째 누나 남편, 아주머님, 나를 부를 땐 처남댁. 이게 맞습니다. 호칭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베풀 형이 6천만원 들고 날랐는데 얼굴 보고 살아요? 네, 삽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신랑과 연애할 때 벌어진 일이고 내 돈 아니고 신랑 돈이었고 그가 용서했으니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니까요. 보험금 5천 때문에 형제들이랑 틀어졌다면서 제주도 여행 간 게 이해 안 된다. 저희가 결혼한 게 5월, 아버님 소천하신 게 7월, 사망신고 8월 중순, 보험금 신청 9월 중순, 보험금 신청해서 받은 게 10월 중순, 어머님 생일 10월 초, 어머님이 큰형 사업자금으로 보험금 주신 건 12월, 용돈 끄는 건 다음해 2월부터 형제들과 여행 다녀와서 틀어진 거예요. 내 상식에선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굴 보고 사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분들, 글쎄요, 제 속을 누가 알고 여러분들 가정사를 세상 사람들 다 이해하진 못하겠죠.
각자의 사정이 있기에 그게 맞다 다르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치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무조건 거짓이다 생각하시는 오류는 그만 범하세요. 드라마는 100% 거짓임을 알고도 울고 웃는 분들이 남의 가정사에 자작이라느니 속았다느니 참 짜증나는 얘기네요. 아무튼 자작은 아니니 그냥 봐주시길 바랄게요. 댓글입니다. 통쾌하네요. 잘하셨습니다. 거지같은 집구석 빨아먹을 궁리만 하다가 아들 잃었네. 고소하다. 앞으로 셋이서 단란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갑자기 눈물 나네요. 제가 겪은 일도 아닌데 가슴이 먹먹해요. 만약 제가 결혼해서 시어머니께 이런 일을 당한다면 못 살 것 같아요. 착한 신랑분이랑 파이팅 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엄마 이 글 보여드렸더니 저보고 자기는 며느리한테 안 그럴 거라고 최면 거시고 있네요. 힘내시고 꼭 행복하세요. 읽는 내내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한숨이 나오고 얼굴이 화끈하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연 끊고 착한 신랑과 가족들 위해서 돈 쓰고 알콩달콩 사세요. 기도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을 하기 전에 힘내고 기운내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공원에서 명상하기 전에 공원에서 산책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요즘 기분이 좀 그런데 할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무슨 요즘에 목소리 좋단 말들이 많아. 감사합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제 기분이 좋으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알고 보니 유부남. 내가 가장 증오했던 불륜.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서울 어느 부근의 커피숍이었다. 친구와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 전부터 어떤 남성분이 자꾸 쳐다보기는 했었으나 자리도 나와 맞은편이어서 한번 신경이 쓰이니 자연스레 눈이 마주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그 이상으로 신경이 쓰일 만큼 빤히 나를 보길래 직감상 이상하다 생각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분이 우리 테이블로 왔고 창밖으로 보이는 어느 한 빌딩을 가리키며 자기가 저곳에서 근무한단다.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아까부터 지켜봤어요. 계속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왔으니 연락 한번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는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사실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건 첫인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리 나쁘진 않았다. 깔끔한 외모에 다소 긴장은 한 듯 보였으나 반면에 당당함도 보였다. 그 사람은 이제 일 때문에 가봐야겠다며 나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이와 기본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잡았다. 약속한 그날 그 사람과 만나서 영화도 보고 술도 먹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 유머 감각도 있었고 편안한 성격에 자신감도 있어 보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다. 여러모로 참 괜찮은 사람인 듯 했고 싫지 않았기에 그 다음은 더욱더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참 쉽게 서로 편하게 친해졌다. 서로 취미가 비슷하여 주말이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한평생을 같이 해도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누군가한테 이렇게 빠르게 빠져들긴 처음이었다. 서로 다툼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일 때문에 지방에 2달가량 내려갔다 와야 해. 라고 했다. 갑작스런 말에 당황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일 때문이라 하니 알았다고 말을 했고 그런 줄만 알았다. 이때부터 연락 두절이다. 그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기 시작한 후부터 연락 두절이다. 핸드폰에 전화해보니 전원은 꺼져 있고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배신감, 불안감,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런 연락 두절에 나는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그동안의 혼란스러웠던 감정과 배신감에 당연히 반갑게 받을 수만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며 다급히 묻자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한다.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걱정했잖아. 서울에 올라가면 얘기해줄게.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 올라온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 보였는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평소와 다른 행동에 불안함을 느낀 나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건 행여나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그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한다. 나 사실은 유부남이야. 나 심장이 뛰어서 도저히 온몸이 떨려서 앉아있질 못하겠더라.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하길래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밑에만 바라봤다. 그때부터 그 사람 막힘없이 말을 한다. 사실은 유부남이야. 일 때문에 나는 서울에 있는 거고 지방에 내 와이프와 두 딸들이 있어. 큰애는 7살, 둘째는 2살이야. 라는 것까지 덧붙인다. 귀가 멍하다. 머리도 멍하고 눈도 멍해진다. 이러다 나 정말 쓰러질 것 같았다.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자니 미치겠다. 우리 아빠가 생각났다. 우리 아빠 어느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우리 엄마, 나, 남동생 버리고 그 여자와 살림 차려 나갔다. 그로 인해 나, 남동생 우리 엄마 이날 이태껏 고생 죽어라 했다. 아빠가 남겨놓은 건 빚뿐이었다. 나 그리고 남동생.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아빠가 바람나서 버리고 갔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악착같이 살았다. 그리고 우리 엄마, 고생만 하는 우리 엄마가 생각나 미치겠다. 내가 가장 증오했던 인간, 유부남의 불륜. 그 사람이 이때껏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건 거짓이었건 그 뒷말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묻고 싶지도 않았다. 가만히 듣고 있다 뒤이어 말을 하려던 그 사람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내가 가장 증오하는 인간이 뭔 줄 아냐고 묻자 대충 짐작을 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는다. 그리고 내가 아빠 얘기를 해줬다. 우리 아빠 바람나서 우리 엄마한테 안 하던 손찌검까지 했어. 그리고는 쓰레기 같은 빚만 남겨놓고 우리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이어 말했다. 내가 가장 증오하는 인간이 너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이었어. 정말 진심이었고 나도 정말 힘들었어. 만약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면 지금 너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 그래서 말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 만약에 더 숨겼다면 아마 나, 엄마 얼굴도 남동생 얼굴도 못 봤을 거야. 라고 했다. 그 사람이 말한다. 내가 유부남이건 뭐건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나는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는 것 같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은 알고 보니 양다리였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딸이 둘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을 생각해봐. 지금의 딸이 커서 유부남이랑 바람났다고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멍해서 그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추억을 되새겨 슬픔을 꺼낼 여유가 없다. 집에 돌아와 여전히 멍하게 방에 앉아있으니 조금씩 현실은 나를 깨웠다. 더러운 눈물이 흐르길래 잽싸게 닦아내고 그 사람과 연관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 지금도 아프긴 하다. 내 심장은 로봇이 아니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작동되는 로봇이 아니기에 지멋대로 아프다 하고 생각이 난다. 사랑, 2번의 아픔에 배신에 이제 너무 지친다. 댓글입니다. 힘내세요. 님 멋진 여자 같은데. 힘들 땐 울고 또 웃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멋진 괜찮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나쁜 놈이면 밝히지도 않았다고? 연병하고 자빠졌네. 일단 총각 행세하고 홀려서 정이 깊게 들어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유부남인 거 밝혀서 너도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잖아 하면서 책임을 나누려는 심보였겠지. 기본 인격이 있는 인간이면 아무리 다른 여자에게 끌려도 유부남인 거 숨기고 먼저 접근하진 않지. 아마 글쓰님이 용기 있게 끊으니까 당황했겠지. 쉽게 못 떠날 줄 알았는데. 글쓰님, 단호하게 행동하신 거 정말 훌륭하고 언젠가 진짜 인연을 만날 겁니다. 그 개자식한테는 일말의 미련 갖지 마세요. 내가 말한 것 같은 심리였을 게 틀림없습니다. 떠나면서 한번 갈겨주지 않은 게 안타까울 뿐이군요. 님 그래도 님처럼 정신 바로 박히고 이성을 가진 분이 있어 참 다행이네요. 보통 유부남하고 그러면 유부남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 관계 정리도 못하고 하던데. 에휴, 힘내세요. 그놈 아무리 진심이라지만 그 진심 얼마나 갈까? 그렇게 가정 있는 놈이 들이대는 거 보면 앞날이 훤합니다. 님 정말 괜찮은 여자분이시네요. 유부남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남자 잡으려고 애 낳고 더럽게 매달리는 여자도 있던데.
님은 정말 현명한 결정하신 거예요. 그 남자의 가족을 위해서나 님을 위해서나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감정 추스리시기 힘드실 텐데 멋지게 끝내신 당신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이제부터 남자복 트일 겁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어째 유부남들 보면 레파토리가 저리 똑같을꼬? 어디서 똑같은 참고서 보고 외웠나? 처음엔 속이다가 잦은 연락두절. 이런 연락두절 잘 되는 인간들 필히 뒤가 구린 인간들임. 그러다 좀 친해진다 싶으면 사실을 그때서야 밝히지. 혹은 들통나서 사실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내와는 각방 쓴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지 오래다. 지금 이혼 중이다. 이러면서 절대로 이혼은 안 하고 각방도 안 쓰면서 하여튼 저런 유부남들 보면 인생이 한심하고 불쌍해. 글쓴이는 현명해서 저런 인간들 바로 버렸지만 멍청한 여자들은 나중에 유부남인 거 들통났어도 지가 질질 짜며 매달리고 불륜이지만 우린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린 사랑해요. 참 요지경이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그렇지 않은 여자들이 더 많더군요. 남편이 유부남에 애까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남편도 진심이라 그러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당당해야 할 내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갈라놓는 악역이 되더군요. 세상 여자들이 다 님과 같다면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진 않을 텐데요. 님의 용기와 올바른 선택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카테고리에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시친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진지한 답변을 주신다고들 하여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방탈이라면 죄송합니다. 네이트판에 처음 글을 남겨보는데요. 너무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물론 저를 욕하실 거라는 거 당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진지한 답변이 정말로 필요해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너무 고민을 하고 당황하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 엉망이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약 1년하고도 9개월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24살이고요. 남자친구는 30살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거의 알만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중이었고요.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동안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정말로요. 이것도 제가 그 남자를 놓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이기도 해요. 정말 그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만날 때나 둘이 놀러갈 때나 저에게 정말 헌신적이었고요.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했어요. 항상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취향도 비슷했고 활발한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30살인데도 가끔은 연상연하 커플이냐는 말도 들을 정도로 동안에다가 정말 너무 멋진 남자였어요. 처음 그 남자를 만난 곳은 호프집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라 학비를 벌려고 방학 동안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호프집이긴 했는데 선술집처럼 음식점 같은 곳이었고 시급도 꽤 높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오빠를 만났는데 그건 이야기가 좀 길어요. 아무튼 그동안 사귀면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바람 피거나 그런 문제도 없었는데 크게 터졌네요. 제가 그냥 세컨드라면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런 거라면 어떻게든 제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 남친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그동안을 속일 수 있었던 건지 참. 속은 저도 멍청하죠 뭐. 근데 정말로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전. 가끔 오빠 핸드폰을 보긴 했었는데 문자는 잠겨있더라고요. 왜 잠그냐고 했더니 회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는 게 많아서 문자는 원래 잠궈.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빠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카톡은 안 잠겨 있었으니까요. 별로 수상하거나 이상한 점도 없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자기 친구들하고 저를 같이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번, 딱 한 친구하고만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랑도 둘이 친구여서 넷이서 같이 만났어요. 그때도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고요. 근데 뭐 저도 친구들하고 오빠하고 같이 만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우리 둘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었죠. 이걸 알게 된 거는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하려고 한 날이었는데 심야 영화를 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보다 일찍 회사가 끝나서 조금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1층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영화관이 큰 건물 5층이었어요. 패션타운처럼 다른 층은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 전문으로 팔았고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살 것도 있고 좀 걸어볼까 하고 나와서 코너를 돌아서 직진하면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거기서 필요한 걸 사고 나오려고 하는데 도로가에 어떤 검정차가 한 대 멈추더니 누가 내리는데 남친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람이 태워준 줄 알고 반가워서 얼른 가려고 했는데 반대편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저 여자 회사 직원인가? 근데 왜 내리지? 하고 좀 의심스럽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남친을 껴안는 거예요. 허리에 팔 두르고 그 상태로 뽀뽀를. 진짜로 정신이 멍한 게 진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계속 뭐지? 이 생각뿐.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냥 어이가 없고 그러네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가 바람피는 줄 알았어요. 저랑 바람피는 거였다는 것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러고 여자는 가고 남친은 여자 차를 끝까지 보더니 영화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영화고 뭐고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이 밀려서 못 만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인턴이라서 회사는 쉴 수도 없고 다음날도 겨우겨우 회사에 갔네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빠 친구하고 친구라는 제 친구, 그 친구랑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오빠가 바람피는 거 본 거 같아. 너 오빠 친구라는 사람하고 연락 좀 해서 오라고 해주면 안 되겠냐? 부탁했죠. 친구도 심각해지더니 알았다고 하고 전화해주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도 왔고 오빠가 혹시 바람피는 거냐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처음에는 그 친구도 그런 거 없다고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확실한 걸 봐버렸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걸 보고서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친구한테 말하는데 제가 너무 비참하고 서럽고 그래서 또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황하더니 엄청나게 망설이다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제 남친하고 어떤 여자랑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결혼 사진. 진짜 생각도 못했었어요, 결혼은. 그냥 바람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지금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해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정신 차리니까 제 방 침대더라고요. 그리고 막 토하고 울고. 그날은 진짜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부재중 전화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96통. 한 10개는 친구한테, 나머지는 오빠한테서 왔더라고요. 카톡도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카톡 통째로 삭제해버렸어요. 다행히 다음날은 주말이라서 집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전날 저녁에 펑펑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다음날 11시쯤 일어났나봐요. 근데 웃긴 게 오빠 때문에 지키를 오빠한테도 하나 줬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나봐요. 안 보려고 마음먹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일어나자마자 또 펑펑 울었네요. 오빠도 울고 나도 울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여기서 더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그런 거 다 아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 깨끗하게 여기서 그만하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죽어도 안 돼. 몇 달 전부터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이혼해주질 않네. 그러면서 그때 그 상황도 나는 껴안을 때 인상 쓰면서 놓고 가라고 했어. 왜 제대로 안 봐주는 거야? 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25살 때 철없을 때 해버린 결혼이었어. 지금은 성격도 너무 안 맞고 더 이상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너 없인 못 살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지금 2일째 회사도 못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오빠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 다신 못 만날 것 같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오빠가 이혼하고 온다고 지금 집에 가서 도장 찍고 다 끝내버리고 오겠다고 뛰쳐나가는 거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붙잡아 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후회하고 있네요. 그냥 가서 정리하고 오게 할걸. 이러면 오빠랑 나랑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요. 오빠는 그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데, 날 더 좋아한다는데 이러면서요. 못됐죠, 저. 제가 조금만 더 오빠를 빨리 만났더라면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네요. 오빠는 매일매일 저희 집에 와요. 열쇠를 바꿔야 하는데 그럴 정신도 없고 엉망이고
바꿔야지 하는데 이것도 제 미련일까요? 정말 제가 오빠랑 함께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요즘 너무 힘드네요. 이런 일이 왜 저한테 생기는 건지. 아까도 오빠가 와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또 이혼하고 오겠다고 그러는 걸 겨우 진정시켜서 다시 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보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또 후회하고 펑펑 울고요. 이 짓을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 점점 저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비련의 여주인공 놀이하고 자빠졌네. 유부남이 멋있어 보이는 건 그 집 마누라가 갈고 닦아서 사람같이 만들어 놓은 것일 뿐 이혼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하고도 남았지. 사람 많은 곳에서 억지로? 말이나 돼요? 남자가 힘이 더 센데? 젊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세컨인 건지 정신 차려요. 1년 9개월 동안 이혼 안 하고 뭐 했대요? 걸리면 하려고 기다렸나? 의지가 부족하구만. 지 마누라가 싫었으면 진작 헤어졌지 양다리 걸치고 있었겠냐. 이제라도 알았으면 헤어져야지 지금까지 속인 게 괘씸하지도 않니? 바보야, 유부남들이 뻔히 하는 말이잖아. 내 남편도 그랬어. 그 여자한테 와이프는 가족이고 그 여자 사랑한다고. 근데 걸리고 나니 제깍 정리하고 매일 빌어. 난 그 여자한테 위자료 받아냈어. 와이프한테 일러봐봐. 네 말대로 사랑한다면 오겠지만 가정까지 깨고 오진 않을걸? 그럴 거면 애도 없는데 진작에 깼겠지. 넌 그냥 두 여자 거느리고 싶은 남자 본능 채워준 것 뿐이야. 와이프한테 걸려서 그나마 인턴도 잘리고 위자료 물어주기 전에 정신 차려. 속인 놈 만나서 뭐하게. 난 상간녀 위자료 1,500 청구했어. 주위에 딱 글쓴이 같은 여자가 있었거든. 근데 그 끝 별로 안 좋더라. 그 남자는 그 여자 때문에 원래 뭐 부부 사이도 좋지도 않았지만 이혼하고 그 여자를 만났어. 1년 가까이. 근데 결국은 깨지더라. 왜냐고? 한 번 바람핀 놈은 또 피거든. 한 번 세컨드 있는 놈은 또 세컨드 만들고. 그리고 정말 이혼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안 그래? 추가 글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조회수가, 댓글이 역시나 욕 많이 먹네요. 오래 살 것 같아요. 댓글 보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몇 글자 추가하려 합니다. 오빠는 애는 없고요. 25살에 결혼해서 주말부부로 1년 살다가 작년 말 부인이 외국에서 2년 살다가 돌아왔대요.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부남인 거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었겠죠. 저랑 영화 보러 온 거였는데 부인이 태워다 주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참 대담하고 괘씸하네요. 집에 찾아왔을 때 절대 잠 안 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자겠어요. 저 그 정도로 제정신 아닌 여자는 아니에요. 다행히. 그냥 저는 방에서 문 잠그고 있고 그 남자는 밖에서 계속 빌고 변명하고 화도 내고. 아, 그리고 남친 친구가 아니고 대학 후배예요. 남친이랑 친구처럼 엄청 친한 사이라서 친구라고 했고요. 제 친구랑 그 남자 친구랑 동기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된다는 소리가 뭔지 알 것 같네요. 오늘은 그냥 다 잊고 푹 자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저기요, 추각을 읽어봤는데 혹시 이혼하고 오면 받아주실 건가요? 월요일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혼하고 와라. 그전엔 절대 만나지 않겠다. 뭐 이건가요? 이혼이고 나발이고 멋있게이고 그냥 헤어지세요. 네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젠 나랑 상관없다고 하세요. 혹시 미련 남으셨어요? 이혼하고 오라고 한다는 말이 어째 이혼하고 오면 받아준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에휴, 이래서 판에서는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 댓글 달면 안 되는 것인가? 마눌님이 머리끄댕이 잡으러 오기 전에 끝내심이. 고소당하면 가족이며 회사며 다 알게 될 텐데 부모님 생각도 하셔야죠. 가정 두고 바람피는 남자 결국은 인격에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요? 후기입니다. 그냥 고민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쓴 글이었는데 톡까지 와버렸네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거의 다 욕하시는 것 같아요. 비련의 여주인공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보였나요? 그래도 몇몇 진심 어린 댓글들 마음에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은 거의 마음을 추스린 것 같아요. 아직 정신이 좀 없긴 해도 요즘 노래들이 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완전 내 얘기 같고. 솔직히 이 글을 쓸 때는 미련이었었죠. 그땐 댓글을 보니 글쎄요. 그때 우리 오빠는 저럴 리 없다고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동하려고요. 전 아직 젊으니까요. 그치만 이번 일이 제겐 너무 큰일이어서 휴식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도 잘리고 바람도 쐴 겸 이모가 미국에 계셔서 미국에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 비행기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어요. 아마 다음 주쯤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잡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다 털어버리고 쉬다 오려고요. 아, 그리고 지금 친구 집에서 이 글 쓰고 있어요.
자꾸 오빠가 오고 그래서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오빠랑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오라고 하려고요. 댓글로 이혼하라고 해서 하는 남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고 진 빠지고 어차피 저는 이제 가니까 3개월 정도 있다가 올 거예요. 거의 2주 만에 4kg나 빠졌으니 독한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하려고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본문 지우려고 했는데 댓글들이 많아서 그냥 놔둘게요. 건강하세요. 댓글입니다. 베풀들 이상하다.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모르고 만난 건데 욕 엄청 하네. 무조건 욕만 하면 단가? 몰랐다잖아 글쓴이가. 유부남인 거 알았으니 이제 그만 손 떼세요. 그리고 저 같으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서 부인한테 지금껏 있었던 일들 다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어본 적은 없어도 유부남들 대부분 말하는 유형이 이혼한다, 부인한텐 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이혼은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리 쉽게 파토내지 않더라고요. 진정하시고요. 힘들겠지만 더 이상은 그런 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속았다는 배신감도 들 테고 욕먹을 사람은 저 유부남인데 왜 이 여자 욕을 그렇게 해? 힘들어도 몇 달 지나면 괜찮아져요. 힘내요. 다음에 사람 만날 땐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만나고요. 글쓴이는 피해자예요. 제 생각엔 님 잘못 없어요. 단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믿고 선택을 한다고 쳐요. 과연 그 사람과의 미래가 어떨지 충분히 상상해보세요. 헤어지고 말고는 님의 자유지만 일단 님은 세컨드 차원이 아니라 유부남의 간통녀인 게 현실이에요. 이혼한다 쳐요. 님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님은 모르셨겠지만 현부인 입장에선 2년간 간통한 거예요. 간통죄는 없어진 게 맞지만 요즘 그것 때문에 나온 바람핀 유부남녀들, 소송 판례들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답을 내리길 바랍니다. 본인 인생이니까요. 후회하지 않게. 이렇게 사기치며 연애하는 남자 여자들 제발 좀 생각 좀 하면서 살길. 에휴, 너네 그냥 이러다 안 되면 본처한테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꼭 벌 받는다. 댓글들이 죄다 이분만 욕하시네. 1년을 넘게 사귀었는데 유부남인 거 알고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마음 추스리기도 힘든데 온갖 생각 다 들겠죠. 여튼 기운 내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좋은 사람 또 못 만날 것 같다 하셨는데 이미 그 사람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거 아시죠? 마음이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성적으로 정신 붙들어 매시고 잘 처신하세요. 아직은 님이 확실한 피해자이지만 잘못 처신하시면 가해자가 됩니다. 다들 지일 아니라고 너무 막말하시네. 제가 겪은 상황도 아니지만 글 보면 안 느껴지시는 건지 충분히 힘든 사람한테 너무 모질게 하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세컨된 것도 아니고 힘내세요. 베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원래 흘러들어야 살기 편하답니다. 유부남은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래도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음 정리 잘하세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한 번 그런 사람 2번 안 그런다는 이유 없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였고 사귀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만났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쓴이님 상심 크시겠지만 아픔 딛고 일어나시길 바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긴 글을 쓰다가 날아갔는데도 다시 답글 답니다. 그만큼 님은 피해자인데 가해자 마냥 내몰리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가 결시친이라 그 강아지의 부인 입장에서 보고 님에 대해 욕들을 해대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 관계가 밝혀지면 님이 피해자여도 가해자가 되는 현실. 지금 상황이 거지 같죠? 여기서 끝내요. 안 그럼 더 거지 같아져요. 님이 확실히 피해자예요. 욕들에 상처받지 말아요. 쓰니님, 우선 지금은 어찌할지 모르겠고 혼자 있고 싶고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인 거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 차리고 가해자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그놈이 님을 속이고 만나온 모든 사실들을 증거로 남기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놈 보고 이혼하라고 해보세요. 이혼하고 오면 그 이혼 준비 기간 동안 님은 헤어질 준비하시다가 이혼하면 뻥 차요. 그리고 님 인생 살아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놈은 이혼 안 해요. 그냥 빠이하고 잊어요. 그 강아지랑 더 이상 엮이지 마요. 안 들킬 것 같죠? 그 남자 지 부인이랑 영화관 온 남자예요. 그날 님이 못 보고 그 여자가 님을 볼 수도 있었단 말이죠. 알겠어요? 다른 댓글 봐도 알겠지만 역으로 님이 그 부인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 거지 같은 놈은 쏙 빠지고 피해자 둘이 다 뒤집어 쓴다고요. 증거 모으고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 준비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접어요.
제발. 썰닭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올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반대가 더 많았거든요. 뭐 쓰니가 몰랐었으니까 그리 욕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별은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별이라도 하고 싶다.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땐 유튜브 썰닭을 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일요일이라서 동물농장을 보기 전에 서프라이즈를 보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복면가왕을 보기 전에 구해조음즈를 보기 전에 미우새를 보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 33살, 남편 34살. 둘 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는데 직종상 여초인 곳이라서 20대 후반 그리고 남편 또래 여성 동료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밑반찬이 없다거나 빨래를 제깍제깍 안 한다거나 제가 자기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늘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 네가 제일 못났어. 우리 동료 중에는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 육아 완벽하게 다 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넌 왜 못해?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연봉은 남편하고 비슷하지만 퇴근이 기본 9시, 10시예요. 그래도 남편은 밥을 안 먹고 기다립니다. 본인은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식탁 받는 게 평생 꿈이었대요. 제가 퇴근하고 자정 넘어서까지 부엌에 서서 밑반찬이고 국이고 끓여놓고 저녁에 데워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제가 와서 차리고 끓여줘야 먹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원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되게 일하고 들어오면 볼멘 소리부터 들어야 되죠. 네가 야근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굶고 있어. 이거죠. 내가 놀고 오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런다. 양해 좀 해달라. 라고 말하면 네가 무능하고 일할 줄 몰라서 야근을 하는 거야. 대체 야근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밤중에 빨래 돌리면 다른 집에 민폐라 주말에 몰아서 빨래를 하는데 아침마다 입으로 덥다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여자가 게으르니까 되는 게 없네.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 100% 혼자 다 하시면서 평생 직장 생활하신 슈퍼우먼이신데 여자가 부지런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본 좀 받으래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째 임신은 안 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임신하면 육아도 다 제 차지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며칠 전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피임할 거면 이혼을 하자. 임신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을 해. 애도 안 낳을 거면서 남의 집 대 끊지 말고 사라져버려. 랍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여자는 맞벌이 필수, 집안일도 전담해야 함, 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애초에 말이 안 통해요. 결혼 전에는 맞벌이는 필수지만 집안일은 반반하자고 했었어요. 결혼 전에는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 딱 잡아댑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라면서요. 제가 고민하다가 친정어머니께 가서 말씀드렸는데 너는 그런 결혼을 왜 했냐? 1년 만에 이혼할 거면 왜 결혼했냐? 욕만 실컷 듣고 왔습니다. 네가 한 결혼이니 네가 평생 책임져야지. 친정에 와서 죽는 소리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혼자서 짊어지고 가라. 이혼은 안 된다.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남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별난 거야. 울면서 친정집 나서는 제 뒤에다 대고 집안 청소 깔끔하게 잘해.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하고 살아. 라고 나름 충고랍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듣는 순간 친정도 내가 쉴 곳이 아니구나 절감했습니다. 저는 1년밖에 안 살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게다가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 입에 달고 사는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 직전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도 게을러 빠져서 해야 할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개념 없는 마누라인 제가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는 하도 심하게 말을 하길래 좋게 말해도 될 걸 왜 그렇게 말하냐 하니 나는 너한테 불만 사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좋게 말이 안 나가. 랍니다. 정말 이혼하고 친정하고도 연을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제가 유난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경북 소도시에서 컸고 대학을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직장을 서울에서 잡아서 서울 생활 몇 년 했지만 직장 동료들과 사적으로 친해지지 않는 타입이라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딱히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직장 동료들이나 잘 모르는 지인들한테 집안 얘기해봤자 다 제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일절 안 했습니다. 여기에 글 쓰니까 다들 답변 달아주시고 남편에게 너무 기죽어 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하소연한다고 생각하고 몇 자 더 쓸게요.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뻗쳐서 막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네가 살기 힘들면 이혼해라.
아직 애도 없는데 걱정 말고. 어머니가 원래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이라 아마 제가 1년 만에 이혼 어쩌고 하니까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수적인 분인 건 변함없고요. 아마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이혼한다 혹은 다른 잡음이 난다 싶으면 또 폭언을 퍼부을 게 분명합니다. 저 잘할 때도 내내 그랬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 이야기를 쓰려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남편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월요일이고 해서 주말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전화 받고 약간 용기가 났던 게 사실입니다. 11시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 다 차려주고 먹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분이나 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고 막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 듣더군요. 다 듣더니 네가 솔직하게 심정을 말하니까 나도 까놓고 말한다. 나는 직업도 좋은 편이고 인물도 좋으니 어떤 여자든지 고를 수 있었다. 남편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우더런들에게 공손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조도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에 내 말도 잘 수용해줄 줄 알았다. 근데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점점 더 정이 떨어지고 솔직히 지금은 그냥 의리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지 여자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손발이 없어서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어머니를 노상 도와서 집안일해서 잘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도왔던 이유는 어머니가 집안일이면 집안일, 회사면 회사, 늘 철저하고 치열하게 일하시고 가족에게 헌신하려는 태도셨기 때문에 자신의 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왔대요. 한마디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괘씸해서 안 도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최대한 요령껏 일해서 야근을 하지 않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리고 저녁에 칼퇴근을 해서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을 맞는다. 새벽에는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 틈틈이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제가 저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쓰레기 정도는 본인이 버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너 결혼하고 1년 동안 몸무게가 좀 늘은 것 같다. 저녁에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점심을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 동안 회사 주변을 빠르게 걸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왜 몸을 방치하냐? 랍니다. 저 결혼하고 3kg 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참겠대요.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10분 안에 못 먹는다 하니 그런 부분 때문에 너한테 정이 떨어져. 라면서 화를 냅니다. 왜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냐? 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신 기준이고 나는 야근이 많은 직업인 만큼 집에 돌아오면 내 밥도 안 챙겨 먹고 바로 씻고 눕고 싶어. 본인 밥을 스스로 챙겨 먹었으면 하는 게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 심지어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잖아. 라고 말했고 네, 그 이유는 또 그냥 평소 쌓아놓은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방만하고 노력이 없고 게으르고 요령만 피운다는 말을 20번 정도는 들은 것 같네요.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고 여자가 부지런하면 집안일과 회사일을 병행하면서 외모도 잘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거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커왔으니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참 말하던 남편은 본인도 기운이 딸리고 힘들고 짜증이 났는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댁 가서 잔다. 하고 나가버렸네요. 저희는 시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가면 시부모님이 분명 걱정하실 텐데도 저러고 가버립니다. 싸운 거 알게 되실 텐데 뭐 또 좋은 소린 안 나오겠죠. 그냥 여러 가지 상념이 들고 애초에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우더른을 공경해서 결혼했다는 남자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솔직히 직장 여자 동료들이랑 수시로 히히덕거리는 카톡을 하고 숨기기는커녕 절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몇 번이나 어필을 하는 남편. 이제는 저도 버티기 힘듭니다. 저랑 이혼하고 본인 맘에 쏙 드는 여자 다시 골라서 새 장가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이제 남자에게 질려서 다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안 될 것 같네요. 생각할 여력도 없고요. 다음 주에 바로 휴가 내서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결정이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이혼 애 생기기 전에 해요. 슈퍼어머 시어머님께 반품하세요. 집 앞도 못 챙겨 먹게 키우셨으니 다시 데려다 키우시라고. 언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어떤 남자가 겁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해요. 오히려 남자가 저 지경이면 결혼하자마자 이혼당하죠. 아내가 차려준 밥상 매일 얻어먹는 게 로망이라고요?
언니는 억대 연봉 벌어다주는 남자 만나는 게 로망이었다고 하세요. 남편이 말하는 그 다 잘하는 여자들이랑 살아봤대요? 그 여자 남편들도 님 남편처럼 거지 같대요? 그럼 그 여자들도 님처럼 속으로 상처받으면서 이갈면서 살겠죠. 당연한 게 어딨어요. 부부마다 사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전 결혼하고 상의하에 전업으로 신혼 좀 즐기다 아이 가졌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토하고 누워만 지내느라 아무것도 못했어도 님 남편처럼 모진 소리나 핀잔하는 거 단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서로 위하고 힘들 땐 배려하면서 사는 게 부부지 무슨 직장 상사처럼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이혼 못할 거 아니까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쓰리님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쓰레기 걷어다 사시나요? 친정하고도 연 끊으세요. 남편만큼 연봉 받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형편 되시는 거 아니신가요? 대화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짐승이랑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잘난 슈퍼우먼 어머니한테 반품하시고 쓰니님 화려한 인생 사세요. 조선시대 살아요? 공기업 다니면서 무슨 지가 대통령쯤 되는 줄 아네. 저런 남자를 요새 누가 데리고 삽니까? 님이 100번 아깝습니다.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보고 산 결과가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 해라니. 제발 이혼하고 엄마한테도 폭언 듣지 말고 본인을 위해 살아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꼭. 저 쓰레기는 재혼해도 또 이혼당할 테니까 냅두고요. 이혼한다고 해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글 보니까 막 더 열받는다. 절로 강아지란 말이 나오네요. 님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님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애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네. 자기 잘났다고 설쳐봤자 어차피 이혼남은 이혼남일 뿐. 저 좋다고 따랐다던 여자들이 이혼 후에도 멋져요. 깨악깨악. 해줄 것 같나? 저 사람은 이혼해서 좀. 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 차고 넘치는 총각들 놔두고 이혼남 택할 여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알고도 결혼하겠다 해도 대부분은 부모님 반대에 걸리고요. 지가 뭐라고 이혼 후에도 처녀장가 쉽게 턱턱 갈 줄 아나 본데 어디 한번 가보라 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말대로 어찌어찌 다른 여자랑 재혼해도 광속 이혼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던 부인을 고작 어른께 잘하고 얌전할 것 같다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일축하는 놈이면 그냥 보내주세요. 지는 10시든 11시든 남이 차려주는 밥 먹어야 하고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고 밥도 10분 만에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고작 그 대가가 쓰레기 버려주기라니. 누가 보면 왕이라도 납신 줄. 되도 않는 말에 상처 너무 받지 마시고 이혼하고 털어버리세요. 힘내요. 후기입니다. 글 올리고 난 뒤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예 정리 자체가 안 돼서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휴가를 내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대충 정리가 되어 제 마음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편하고 심하게 언쟁한 다음 주 주말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진짜 말을 잘해요. 제가 듣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자괴감과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리 두질 않거든요. 남편은 육하원칙과 이야기의 외면적 끝, 내면적 함의까지 다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서로 잘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당신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으면 해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쥐어짜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지? 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걸 못 채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못 채워줄 게 사실이니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난 네가 그 말하기를 바랬다. 라고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하길 바랬다고 하니까 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잘못한다는 걸 인정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야근 때문에 저녁밥을 못해주면 저녁 못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찬이랑 밥 해놨으니까 직접 네가 차려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건 미안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대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며느리 노릇, 남편 뒷바라지는 다 아내의 몫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버니까 덜해도 된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 모든 게 여자 일이란 건 내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할 때 이야기야. 같이 일해서 돈을 버니까 내가 100% 케어해주지 못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봐. 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대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남자 외벌이로 살기에 뻔히 힘든 사정 알면서 우리 둘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것인데 마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남편의 무능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취한되어 버리고 그걸 핑계로 아내의 소임을 다하려지 않은 신보가 고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매번 저에게 화를 내고 게으르고 방만하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양해, 합의된 사항이니 그걸 가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근이 없는 파트타임 일로 직종을 바꾸고 집안일을 하겠다 했을 때는 왜 반대했냐고 물으니 파트타임으로 100을 벌겠냐 200을 벌겠냐, 원래 벌던 돈과 비슷하거나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왜 돈을 줄이려고 하냐?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능해서 야근하는 것을 가지고 가사 일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의 공식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당 없는 야근 철야에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동종업계에서 그나마 연봉 많이 준다는 지금 회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모두 우리 부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조금이나마 낫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것은 여자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야.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을 집안일에 피해가지 않게 조절할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의 사정에 제가 돈을 덜 버는 것도 안 되고요. 버는 돈은 지금이 최하향선이고 지금 벌이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회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남편의 요구였네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동등할 수가 없고 우월이 있지는 않지만 아예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분명 남편이 집안일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 일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해준다는 소리였다고. 여기까지 듣고 나자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도하는 코치나 선생님, 부모님, 상사 등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배우자와 살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의 입장은 현대의 성관념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을 거였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자고 확실하게 다시 말했고 시부모님께는 당신이 가서 말씀드리고 친정에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소리를 꺼낼 수 있냐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리를 꺼낸 것은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줄줄 쓰다 보니 제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그냥 제가 남자를 잘못 봐서 저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살아가려고 했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으나 격가지 이야기 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줄일게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로도 이미 정말 긴 글이 되어버려서 저번 주말에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 소송을 할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서 관련 문자, 메일 등이 있다. 전화는 녹음하지 못했네요. 내가 마음이 확고하니 이제 포기해라 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전에 나이 찼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남편의 가치관과 인생관, 성격 등을 정확히 검증해보시고 결혼하세요.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하여 오늘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님이 결혼한 그 남자는 완전체입니다. 와 진짜 이상한 놈이네.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그럴듯해 보이게 하면서 그딴 식으로 살아왔나 보네. 진짜 이상한 놈이다. 이제 남편 애가 타는 거지. 그럴듯하게 구워 삶을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이혼하자 하니 아쉽게 되었구만. 아마 끈질기게 붙을 듯 설교하면서 그리고 안 먹히면 선심 쓰듯 양보하듯 자기가 이해한다 할 듯. 남녀의 포지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스스로 한 사람의 몫을 못 해내서 아내가 그걸 나눠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긴데 왜 그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말은 번지르르 논리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지 편한 대로 주둥이 놀리는 궤변가일 뿐입니다. 후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에 남편이 계속 이혼하자고 한다고 고민한다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이혼은 안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거 상태고요. 사이다를 바랬던 분은 죄송합니다.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혼 얘기 나오고부터는 저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은 뭐 거품 물고 거의 넘어가죠. 일단 집에 딱 들어설 때부터 엄청 열받아 있습니다. 집안 꼴이 어수선하고 저녁도 안 만들어져 있다고 빡취하는 거죠.
저는 그냥 퇴근하면서 저 먹을 거 포장해 오거나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하고 포장해온 포장지도 재활용 모으는 통에다 씻어서 쌓아놓았을 뿐 버리지 않았거든요. 참다 못한 남편은 그 통을 막 걷어차고 재활용 쓰레기 사방에 날아다니고 그러더니 싱크대에서 쥐 나오게 생겼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발작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음식 해먹은 적 없으니 당신이 해먹은 건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안 했습니다. 집은 점점 거지꼴이 되어가고 밥솥에 남은 찬밥은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곰팡이가 났더군요. 물론 안 치우고 바로 닫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이 굉장히 흔쾌히 헤어져 줄 줄 알았는데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뭐 잘 될 줄 아냐? 그나마 나니까 너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는 거다. 네가 언제까지 젊고 예쁜 줄 아냐? 살도 찌고 인물도 타고나길 못나서. 남편은 저희 친정 사람들이 다들 평균 이하로 못생겼다고 합니다. 애초에 글러먹었다. 라는 식으로 비꼬며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혼 절차 밟는 것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고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생각이라도 다시 해보겠는데 곧 죽어도 자기 아쉬운 소리는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도 물론 없고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절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당신께선 남편이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아셨다고, 아내 힘들게 할 거 알았는데 아들 장가 보내고 싶은 욕심에 결혼한다는 거 그냥 뒀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들도 안 하는 사과를 시어머니께서 하시니 참, 솔직히 아들 잘못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회사 일에 집안일, 육아까지 도맡아서 환갑에 벌써 허리가 굽어가기 시작하시는 그분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참 무른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니까 당하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스스로도요. 하지만 남편 얼굴은 진짜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 보태서 마련한 집이라서 제가 나가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집골이 너무 더러워서 병 걸릴 것 같아서 집에 오기 싫다길래 잘됐다 싶어서 그럼 나가 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시부모님이 전화 오셔서 둘이 좀 떨어져서 생각해봐라. 방구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을 텐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개월 넘게 흘렀습니다. 설 때 시댁에 갔더니 남편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회사 평일에도 출장 안 보내는데 설 때 어딜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밤새 안 들어오는 거든지 여자를 만나서 안 들어오는 거든지 전 좋습니다. 가출도 남편이 먼저 한 거고 여자가 생기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전 놓아주겠죠. 집은 내놓은 상태고요. 이 집 팔리면 바로 각자 냈던 돈 나눠가지고 협의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여자 생기면 맘 바뀔 거라고 보고요. 여자 엄청 좋아해서 분명 금방 생길 거예요. 안 되면 올해 안에 소송이혼 가야죠 뭐. 남편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매 끼니 챙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회사 일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결혼을 애초에 왜 했나 싶을 정도네요. 나이 쫓겨 결혼한 게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 줄은. 그나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댓글입니다. 전업주부 수준의 가사노동은 맞벌이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우리 엄마는 가사노동, 맞벌이, 외모 가꾸기 다 해냈으니 너도 당연히 해내야지. 이것만 반복하는 완전체네요. 네 엄마랑 재혼하라고 해요. 지가 완벽하게 가정의 생계를 혼자 책임 못 져서 맞벌이 하는데 이상한 양반 다 보겠네요. 근데 친정은 그런 망나니 사회 교육시키지 않고 딸만 나무라시니 마음 둘 데 없으시겠네요. 이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눈에 밟힌다고 시댁에 들락날락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팔은 안 얼어붙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금 당장 지 아들 혼자 될 거 생각해서 아쉽고 안타까워서 불쌍한 척 하는 겁니다. 나중 되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매정하게 잘라낼 거예요. 후기입니다. 판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제 소식 궁금해하실 분 있을 것 같아 소식 남깁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2월달 글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자 식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정말 그 이후 단 몇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 참고 살았어서 그런지 저도 그러한 상태고 남편도 최근에 한 거지만 새 여자 생겼어요. 22살 대학생인데 시어머니께 들으니 대학 학비 남은 거 다 대주고 대학원도 자기가 보내줄 거라면서 남편이 아주 난리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분 너무 어리고 철도 없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던데 남편이 좋아하면 결국 결혼하겠죠. 처음에 저 붙잡던 남편도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몸이 달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더군요. 22살 대학생네 집에서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할 것 같긴 한데 고수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줄려란 거겠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와서 친구도 없고 맘 붙일 데도 없었는데 판에서 글 쓰고 큰 위로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이혼 전에 정리해서 저희가 낸 돈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500 정도 올랐던데 남편이 달란 말은 없더군요. 집안 살림들은 괜찮은 건 중고나라에 내놓고 나머지는 중고물품 매매하는 업체에 넘기고 이도저도 아닌 건 버렸습니다. 물건이 새 거라서 그런지 중고나라에 내놓은 건 일주일 만에 다 팔렸네요. 이혼 후에는 혼자 살긴 하지만 결혼했을 때 썼던 가구나 집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자꾸 우시고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셔서 이번 추석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참 힘드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이혼도 안 했는데 22살 어린 여대생이랑 바람. 그런 여자애가 정상적일 리는 없고 아무리 또라이 같은 딸이라 하지만 저런 자리로는 못 보내겠으니 그 부모 목숨 걸고 반대할 때까진 할 테고 그런 수모 다 겪어가며 데려다 놓은 여자 살림시키며 살 수는 없을 테고 제 발등 제가 찍었네요. 그 여자가 만년 22살일 수도 없으니 그 사랑이 10년을 갈까 20년을 갈까. 님 후기 계속 부탁드리면 너무 염치 없는 걸까요? 근데 꼬순 건 좀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라. 정리도 되기 전에 그 여자랑 쿵떡이라면 그 여자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 내야죠. 그리고 님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던 거니 협의와는 별도로 뜯어낼 건 더 뜯어내세요. 진흙탕에서 남는 건 결국 돈이니까요. 개거품 물고 250달라고 했을 텐데 돈 아꼈네요. 어린 여자하고 얼마나 갈지 나중에 소식 들으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근데 그 애한테는 지가 밥해서 바쳐야 할 텐데 참 궁금해집니다. 분명 여대생 학비 다 대주고 나서도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자원을 해줬으니 너는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며 글쓴이처럼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 사람입니다. 행복하세요. 어디서든 꿀리지 않게 당당하게. 저런 남자 버리고 새 인생 살아갈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멋지십니다. 제 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1살에 결혼해서 한 달 반 만에 별거하고 6개월 있다가 이혼했어요. 헤어질 때도 돈 때문에 밑바닥 보여주던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저랑 이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이혼하고 4년간은 명절에 못 내려갔어요. 친척들 혹시라도 만나면 결혼해서 어찌 지내냐, 왜 혼자 왔냐 하는 말에 나는 뭐라 답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에요. 부모님께는 매번 당직이라고 핑계대고 멀어서 힘들다 말하고 혼자 시간 보냈었어요. 부모님도 아셨을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도 부모님 얼굴 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서로 알고는 있지만 계속 죄인처럼 초라해지는 제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더 밝은 척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았어요. 제가 타이든 자이든 간에 이혼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결혼도 이혼도 제가 택한 거니 책임도 제가 지는 게 맞는 건데 나는 이제 실패자인가 낙인이 생긴 건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도 이젠 떳떳하지 못하겠지 하는 것들요. 그러다 이따금씩 전남편 생각에 참지 못할 화들로 술 마시며 보내는 날도 많았는데 결국은 제 손해더라고요. 그 자식은 그냥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나는 계속 지나간 일을 또 꺼내고 들춰서 내 스스로 이토록 힘든 괴로움에 가둬놓는 것인가. 그걸 아는데 2년이 걸렸어요. 깨닫고 나니 그냥 안 맞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사람과 나 각자 짝이 있다는데 서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고 너무 알아버린 뒤에야 짝이 아닌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애써 자책 마세요. 원망할수록 자신도 같이 미워지거든요. 내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살기가 싫어지거든요. 세상 모두가 욕하는 순간에도 나는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줘야 해요.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세요. 그럼 누군가를 원망할 시간도 자책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추석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고향 갑니다. 친척들이 모르고 물어보면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실수였으니깐요. 맞지 않은 신발 잘못 산 것처럼요. 발이 아프고 까지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딱 맞는 척 아프지 않은 척 참아가면서 신을 순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못 걸어요. 아니다 싶을 때 반품해야죠. 억지로 나아지려 좋아 보이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루하루 잊으시면 돼요. 와, 앞글 다 읽어봤는데 글 읽다가 암 걸릴 뻔한 적은 처음이네. 완전 제 남편 끝판왕이네. 저런 사람은 얼굴이 장동건이어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동건이 형 사랑합니다. 동건이 형 사랑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고마해라. 구독 눌렀다 아이가. 눌렀다 아이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시어머니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시아버지가 남편보다 좋아요? 신우이 결혼시킨다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시댁 식구들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왔다 시댁 식구들 보소. 신우이 결혼을 며느리 돈으로? 야박하네. 시아버지가 뒤집어 버리셨나 본데 너무 궁금해서 지금 안 볼 수가 없겠어. 보러 가자.